2022학년도 학교폭력 관련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수 자료는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학교 안뿐이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는 간단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대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안을 조사하고 전담기구심의, 교내죠. 전담기구심의를 하여 자체 종결, 자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 교육청에서 조치 결과 통보를 학교로 하게 되며 그 조치를 학교에서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대응에서는 신고 접수 및 보고와 관련 학생 안전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기관 연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절차로 인해서 진행이 됩니다. 신고 접수자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 양식은 학교에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는 신고대장, 신고대장에 기록을 하게 되고 접수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학교장에 보고하게 되고 담임교사, 보호자 통보를 하고 다른 학교에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통보를 합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하게 됩니다. 인지 후 48시간 이내입니다. 관련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마음의 안전과 신변 안전 최우선입니다. 가해 학생은 심리적 안전과 보호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주변 학생들에게는 상황 인식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보호자는 사안 내용과 학교 대처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알립니다. 장애 학생 같은 경우는 법률 제16조 2항에 의해 장애 학생이 피가해자인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시 특수교육 전문가, 위원 및 참고인으로 참여시켜 장애 학생의 의견 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기관 연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러 자원 체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런 외부 기관 연계는 살짝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학기 초 각 학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세울 시 지구대, 병원, 법률기관, 상담기관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평상시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합니다. 주요 지원 체제는 용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전국으로 공통된 점도 있고 지역마다 살짝 다른 기관들도 있습니다. 사안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조사는 다음과 같은 진행 방식을 갖게 되는데요.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을 알아보고 사안 처리 절차, 사안 조사 절차, 긴급보호 조치와 긴급 선도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 참고사항으로 면담 조사 시 참고사항과 경찰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담기구 구성입니다. 전담기구 구성은 정식 명칭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라고 약칭 전담기구라고 합니다. 구성권자는 학교의 장이며 구성 방법은 임명 및 위촉이고 구성의 범위는 학생 수에 따라서 5명에서 11명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담기구의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명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는 임명이 되는 것이고 위촉은 학부모, 이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학교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전담기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사안조사 결과 보고,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에 보고, 학교장 자체 해결 부의 여부 심의를 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고 졸업 전 가해 학생 조치사항 삭제를 심의하게 됩니다. 사안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 발생이 인지되면 신고 접수하고 학교장 보고, 교육청 보고, 보호자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즉시 조치가 됩니다. 여기선 긴급 조치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전담기구에서는
이제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은 사안조사, 보호자 통보, 필요시 면담을 하게 되고 사안조사를 보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확인을 하게 되죠. 사실 확인은 면담 조사와 정보 수집, 정황 파악을 하게 되고 면담 시 전문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요구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학생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후 면담 일지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안을 보고하게 됩니다. 긴급 보호 조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긴급 보호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긴급 보호 조치가 있고 긴급 선도 조치가 있습니다. 긴급 보호 조치라는 것은 바로 피해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결정권자는 학교의 장입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거나 피해 학생의 긴급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시기는 학교장 자체 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범위는 1호, 2호, 6호가 있는데 1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이 있고 2호는 일시 보호, 6호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고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작년 2021년 6월 23일부터 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즉 피해 학생 분리보호가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24시간 이내 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1일에서 3일 동안 격리, 분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긴급 선도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도 조치는 바로 가해 학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역시 결정권자는 학교의 장이며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실시하게 됩니다. 범위는 1호부터 3호, 5호, 6호가 있습니다. 5호와 6호는 다른 조치와 병가 가능, 즉 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이때 조치 사항하기 전 참고할 사항이 가해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제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간은 학교 실정에 맞게끔 기준을 정하고요. 출석 정지 기간 중에 위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으로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 면담 조사 시 참고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하게 나와 있을 텐데요. 면담 과정에서는 관련 학생, 여기선 피해자, 가해자 학생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보호자들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도록 합니다. 전문 상담 교사 등 상담 전문가에게 학생의 심리 정서적 상태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서면 조사에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는 기재 과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 같은 경우는 면담 조사 시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 학생의 의견 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하도록 합니다.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과 제3국 출생 탈북 학생의 경우 가급적 대면 면담을 활용하고 서면 조사 활용 시 번역된 조사지의 활용 및 모국어 작성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담 조사 시 면담 내용의 녹취는 사전에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를 보겠습니다. 경찰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보호자가 법적 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사를 중단하기보다 피해 및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 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합니다. 그 밑에 나옵니다. 경찰 신고, 학교 폭력 교내 신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즉 경찰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학교에서 어떤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진행하고 있으면 됩니다. 피해 및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 조치하며 피해 학생이 위험 상황에 있을 때 담임교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의 공격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 학생을 상담교사나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합니다. 이제 전담기구 심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흐름도입니다.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과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개최 의사 서면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과 동의가 됐으면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됩니다.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이 미충족되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개최 의사 서면 확인이 미동의됐을 때는 심의위원회 개최로 넘어가게 됩니다. 교육청으로 이관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의 객관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거 번복되지 않아야 되고요. 번복 안 됩니다. 또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입니다.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이고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 3번 같은 경우 지속적이라는 것은 전담기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입니다. 조금 복잡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피해 및 가해 학생이 명확한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는 피해 학생 소속 학교의 전담, 자 중요한 게 피해 학생입니다. 피해 학생 소속 학교의 전담기구 심의 후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며 가해 학생 소속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 소속 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전담기구에서 심의합니다. 이때 정확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가해 학생 학교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장 승인하에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죠. 피해 및 가해 학생이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양쪽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조사하고 전담기구에서 심의합니다. 양 기관 모두 학교장 자체 해결로 판정날 경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며 어느 한 곳이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즉 교육청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및 기능, 그다음 권한, 그 다음에 구성, 그리고 단계별로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및 기능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률 제12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 법정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자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분쟁 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한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권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위한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심의위원회의 구성권자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성 방법은 임명 및 위촉이고 구성 범위는 10명에서 50명까지 가능합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 구성원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에 보면 참고로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심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단계별 학교의 역할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소집을 하게 되겠지요. 그때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준비를 하게 되겠죠. 이럴 때 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등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 교원의 출석이 있게 됩니다. 개최 요청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많죠, 서류가.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먼저 피해 및 가해 측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되고 학교장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피해 및 가해 측에 대한 통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학생 조치 결정 및 통보는 피해 및 가해자 측에 서면으로 조치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치가 내려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행정, 심판 등의 불복 절차를 안내합니다. 가해 학생별로 따로 조치를 결정해서 기재합니다. 조치 결과가 유보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해서 여러 학교 관련 심의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치 결정을 유보하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조치 결정이 유보된 사실과 사유를 피해 및 가해자 측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학교장에 대한 조치 이행 결정 통보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학교장에게 조치 결정이 통보가 되는데요. 교육장은 조치 결정 후 공문으로 조치 결정을 통보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장은 조치 이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은 조치 이행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고 또한 가해 측이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후에 조치를 이행하게 되고요. 조치 이행 후 교육지원청에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치 이행, 조치 이행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조치이행은 먼저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가 있고요. 피해 학생의 보호 지원이 있으며 가해 학생의 교육 선도 조치가 있고 가해 학생의 특별 교육, 가해 학생 보호자의 특별 교육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1, 2, 3호 조건부 기재 유보, 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감염병 등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조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1호, 2호, 3호, 4호, 6호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전학 공고 조치는 삭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1, 2, 3, 6호입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치료비 부담은요,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 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을 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피해 학생 치료비 부담은 1, 2, 3으로 구분되며 내용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정기간 같은 경우를 잘 읽어보세요. 2년 30일 또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보호 지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한다든지요. 이럴 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조치 전에 학교 폭력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보호 조치가 성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금지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보호 조치를 결석하는 경우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건 사실은 가해 학생의 교육 선도 조치가 될 텐데요. 지금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습니다. 1호부터 보겠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입니다. 1호가요. 2호가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입니다. 3호가 학교에서의 봉사고요. 4호가 사회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부기관이 되겠죠. 5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6호는 출석 정지, 흔히 저희가 하는 정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출석 정지입니다. 7호는 학급 교체, 8호는 전학이고요. 9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학 처분은 적어도 초등 중등 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은 없습니다. 가해 학생의 특별 교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치로부터 만약 특별 교육이 있다면 이것은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과된 특별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학생 생활기록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재발 여부를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부과된 특별교육이라는 건 이겁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가 이행된 후에는 학교는 교육지원청의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이 된다면 가해 학생의 보호자 역시 특별교육을 받게 되는 서면 통보를 받게 됩니다. 또한 부과된 특별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만약에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하는 경우는 교육감은 교육장이 아니라 교육감으로 넘어갑니다. 교육감 법률에 의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안내합니다.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고요. 이에 불응할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조치 후 14일 이내로 이렇게 교육장은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 서면으로 통보하고요. 학교장은 또 보호자에게 다시 한번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시간 및 장소를 안내하게 됩니다. 만약에 불응이나 미이수를 하게 되면 3개월 다음 날이 되겠죠. 그러면 학교장은 다시 시도교육감에게 명단을 통보하게 되고요. 시도교육감 다시 한번 보호자에게 1개월 이내에 참여를 서면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학교장 통보 후 14일 이내가 됩니다.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시간 부과 기준입니다. 교육 대상 처분은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는 4시간 이내로 되고요.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은 5시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 지정기관 프로그램 및 개인 상담을 이수해야 되고 보호자 학생이 공동교육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뭐냐면 제1, 2, 3호 조건부 기재 유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법률적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면 집행유예하고 비슷한 겁니다. 1, 2, 3호일 땐 조건부로 생기부에 기재를 유보합니다. 하지만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잘못을 반복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기재 유보했던 내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기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참고사항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는 1호부터 이렇게 9호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초중학교에선 9호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기록부 영역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등에 관한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감염병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바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학교 폭력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꼭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